여러분,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것은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폭탄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중소기업은요 그 어느 때보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시는 게 센 물을 녹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김포산업단지에 가면 이런 주물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센 물을 적어도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하루에 5번 이상 끓여서 작업을 하고 주물을 만들어야 됐었는데 요즘은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철강석을 살 수가 없어요. 철강석을. 그러니까 하루에 5번 하던 이 센물 작업도 요즘은 3번 하는 게 고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 고철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데 누가 생산해서 팔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여러분 철강석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철강석만.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대부분. 철강석은 그래도 여러분 좀 적게 오른 축에 속합니다. 2020년 3월에 철강석 가격이요 89.1달러 톤당 1달러였다면 지금은요 167.2달러입니다. 철강석 가격 오른 거 보세요. 장난 아니게 올랐죠. 네, 프리덤 세계 시민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커피 한잔 마시고 한잔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강석이 1년 만에 오른 양도 보면 배가 훨씬 더 올랐잖아요. 배가 그죠? 알루미늄 가격 보세요. 알루미늄도 장난 아닙니다. 2020년 톤당 1611달러 하던 것이요 219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구리는 장난 아닙니다. 톤당 5179달러 하던 것이 900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9005달러까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이게 여러분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중소기업은요 일반적으로 이게 B2C 제품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에다가 가격 반영을 바로 하면 손해가 그렇게 덜 심한데요. 이게 대부분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납품 계약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납품 계약할 당시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1년 장기간 계약을 하잖아요. 아니면 2년 계약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중소기업의 명운을 목숨을 쥐었다 놨다 쥐락펴락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중소기업은 죽어납니다. 그만큼 납품 가격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파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부의 정책은요 바로 이런 곳에 미쳐야 됩니다. 이런 곳에.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의 균형감을 잡아주는 게 정책입니다. 시장이 왜곡 상황이 일어날 때 그 시장에 들어가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있습니까? 여기에 정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빵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선거 정치만 하고 있다. 선거 경제만 하고 있다. 표가 나올 곳에 가서 표 사기만 하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기업들을 관리해 주는 곳, 이런 쪽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자. 심지어 말입니다. 중소기업층을 중소기업부로까지 격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중소기업이 실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나왔나요? 저는 이런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거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아니 원자재 연동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연동제를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살만할 거예요. 중견기업 입장에서도 살만할 거고요. 그런데 이런데 정책은 도대체 내지를 않아요. 도대체.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 이러다 보니까요. 중소기업은 너나 할 것 없이 무너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답한 것은 227개 기업이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영업이익이 10% 이하 줄었다. 이게 30%나 되고요. 10에서 30%까지 줄었다. 이게 37.4%고요. 30%, 50% 줄었다. 21.1%입니다. 그리고 50%, 100%, 심지어 적자 전환한 중소기업까지도 4.8%나 됩니다. 4.8%. 결국은 중소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도 됩니다. 여러분, 지난해 말입니다. 공장 처분 건수를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봐요. 지난해 공장 처분 건수는 1773건입니다. 1773건. 2019년에 1484건에 비하면요. 19.5%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9.5%. 20%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있는 거 맞죠? 중소기업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눈만 끔뻑끔뻑 대고 있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게 책임장관 이야기는 하지만 장관들이 전부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상하죠. 부채 장관들은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모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모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공무원이라는 주인의식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정책입니다.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그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